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9월 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48.26포인트 0.59%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고유가의 인플레이션, 고유가, 고물가의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558억 순매도, 기관은 2753억 순매도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906.36포인트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큰 폭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1368억 순매도하였고 기관이 508억 순매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상거래일제 코스피가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이 전날 유가는 크게 올랐죠. 사우디가 하루에 100만 배럴, 러시아가 30만 배럴 감산을 했는데 지난 4월 석유 수출국 기국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내년 말까지 감산하기로 합의한 것에 추가로 더 줄이기로 한 것이죠.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달러 강세로 또 외국인의 위험 자산 선호가 약화되면서 특히 지금 8월 중순 이후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 수급 이탈에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400으로 0.37% 상승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은 로봇의 날이었습니다.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 종목들, 대기업 로봇 사업 협업,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상장 기대, 정부의 로봇 육성 정책 기대감 지속되면서 대동기어가 상한가 갔죠. 아제네스텍도 상한가 갔고요. 이렌시스도 상한가를 갔고, 이렌시스는 오늘 장동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죠. 유진로봇도 장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 유진로봇, 휴림로봇, SPG, 에브리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휴림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올해 이제 시장 최대 화두가 두산 로보티스죠. 다음 달에 상장하는데 또한 또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에 대한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부 역시 육성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데 하반기 로봇주가 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도 있습니다. 10월달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11일에서 9월 11일에서 15일까지 이제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이 진행 예정이고요. 공모가가 희망밴드는 2만 1,000원에서 2만 6천원으로 시총은 1조 3,612억 원에서 1조 6,853억 수준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또한 이재용 삼성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던 그런 사항이라고도 얘기했었죠. 또한 올해 이제 에어러블 로봇 보핏도 선보일 예정이죠. 또한 삼성전자의 글로벌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가 또 최근에 이스라엘의 로봇 스타트업인 인투이션 로보틱스에도 추가 자금을 집행했다는 소식도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로봇 사업 협업, 하나그룹도 다음 달 협동 로봇 기업 하나 로보틱스를 다음 달에 설립할 예정이고, 대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공정연구소와 MOU 업무 협약 체결을 했었죠. 그럼 최근에 또 주목받으면서 대동기어가 오늘은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대동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대동이 빠졌네요. 종목 중에서. 또한 이제 정부가 지난 5월 달에 그 지능형 로봇 개발과
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실외 이동 로봇의 보도 등 보도의 통해 허용 이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죠. 그러면 11월 17일 이제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챗봇 관련 종목들, 로봇 AI, 이제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네이버 하이버 클러버 X를 이제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솔트룩스가 자사 루시아 GPT, 챗 GPT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네이버, 솔트룩스, 브리지텍, 한국과 컴퓨터, 이렌시스, 오브젠 이런 이제 AI 챗봇 관련 종목들 또 오늘 움직임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쪽에 네이버의 인공지능인 하이버 클로버 X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개발과 생산 등 업무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기업용 AI 서비스인 네이버 뉴로 클라우드 4 하이퍼 클로버 X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쪽의 직원들에게 올해 12월부터 사내 출시를 또 공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솔트룩스가 자사 거대 언어 모델 LLM인 루시아 GPT, 솔트룩스가 만든 GPT 이름인데요. 루시아 GPT를 공개할 예정인데 루시아 GPT가 챗 GPT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이제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환각 현상을 없애면서 경쟁력을 높인 것이 장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시아는 이 챗 GPT의 대항마가 될 것이고 또 금융이라든지 법률, 의료 등 전문 분야의 대규모 맞춤형 언어 모델은 물론 기업의 민감한 내부 데이터라 데이터와 정보를 외부 노출 없이 학습시키는 독자적인 챗 GPT 구축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또 강조한 바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솔트루스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PG 가스 아니 온유 액화선유가스 이제 온유 사우디 러시아 감산 연장 연양 지속의 국제 유가가 9일 연속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흥구석유, 중앙에너지서비스, 대성산업, SK가스 등 LPG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끝난 서부 텍사스산 온유 WTI가 이 사우디 러시아 감산 영향 지속 속에 또 87.54달러를 거래를 마감하면서 9일 연속 상승했었죠. 러시아가 하루 30만 배럴의 석유 수출 규모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우디도 그 지난 7월 시작한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정책을 11월까지 또 3개월 연장하기로 했었죠. 원래는 이제 10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7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 돌입 그리고 오는 이제 10월에서 12월까지도 사우디의 일일 온유 생산량이 약 900만 배럴에 그치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온유 수요 증가, 타이트한 공급이라든지 주요국 온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 유가가 연말까지 또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면서 이 WTI가 이제 배럴당 91달러 수준 정도까지도 예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6일 이제 골드만삭스는 오펙이 석유 수출기구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진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강세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브렌트유도 내년에 12월 달에 107달러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퀄컴과 AWS, 아마존 앱 서비스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정의를 자동차 부분 협력 소식 등의 일부 자율주행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제 현대 오토이바라든지 텔레칩스, 옵트론텍, 칩셋미디어, 팅크웨어, 캠트로닉스, 세쿠니스 등 일부 자율주행차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중국의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 등의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EM플러스, M플러스, 하나기술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배터리 중국의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에 하락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중국이 이제 거대한 내수 시장이죠.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또 창고에 재고가 쌓이는 공급 과잉 현재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중국 시장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저가에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하면서 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또 교란시키며 해외 경쟁사는 물론 또 자국 업체까지도 함께 이제 망가졌다. 옛날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태양광 이렇게 이제 망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배터리 업계에서도 재개선될 수 있다는 또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을 뺀 나머지 비중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유지하지만 이 CATL이라든지 BYD, 바이드 등 이 중국 기업이 크게 성장을 했고 올해 7월 달까지 판매된 글로벌 중국을 빼고 전기차 쪽의 배터리 총 사용량이 168.5 기가와트시인데 전년 동기보다는 56.8%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28.2%를 차지해서 1위를 했지만 0.3% 감소를 했고요. 또 CATL의 점유율이 27.6%로 이익을 기록했는데 1%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점유율은 또 7%까지 급증하고 있고요. 또 SK온은 15.59%, 삼성 SDI는 32.6%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제 4위와 5위를 차지했지만 SK원의 이제 시장 점유율은 15.2에서 11.2%로 삼성 SDI 시장 점유율은 10.5에서 8.8% 이렇게 하락하면서 국내 우리나라 LG엔솔, 삼성 SDI, SK원의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하락한 4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지난번 증시에서도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도 또 하락하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이제 중국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 소식과 또 아이폰 15 판매량 부진 이 전망이 저기되면서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